오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시내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유통한 모더나와 화이자가 특허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우리의 도구를 강력히 사용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초래할 방식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높은 금리와 성장 둔화, 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사이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는 불행히도 비용이 따르면서도 그러나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1% 하락하는 등 최근 물가 지표가 다소 둔화하여 일각에서 정점론이 나오고 있어 연준이 올해 말쯤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한 달간의 지표 개선은 매우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3월부터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차례 연속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까지 인상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5세 미만 영유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6%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5세 미만 영유아 약 50만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완료한 비율은 고작 1.6%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경우도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 보건국 측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 예방 접종소를 폐쇄했는데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러한 보건국의 대처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개학을 2주 남긴 현재 5세 이상 18세 미만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0%를 겨우 넘긴 것으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인구 170만 4,122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완료한 비율은 42.8%인데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5세에서 12세는 49%, 13세에서 17세는 82%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경우도 50%에 불과해 2명 중 1명꼴로 추가 접종이 필요한 셈입니다. 다만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퀸지 지역만 보면 시 평균 접종률보다 높았습니다. 플러싱과 칼리지 포인트,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가든의 18세 미만 백신 접종률은 각각 65.5%와 65.91%, 62.72%, 62.66% 등으로 60%대를 넘긴 지역이 많았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간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한 미국의 모더나사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더나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늘 모더나사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메신저 리보핵산인 mRNA 백신 기술입니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처럼 바이러스 항원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대신 몸 안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석좌 교수가 1,400여 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mRNA 기술 특허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백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우리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입니다. 현재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모더나가 올해 3월 8일 이후로 판매한 백신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앞서 팬데믹 초기 모더나가 저소득 및 중등 소득 국가를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더나는 우리의 목적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시장 철수나 향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화이자의 백신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기준 미국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3억 6,017만 5,884회분, 모더나 백신은 2억 2,923만 6,868회분이 투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내일까지 입장료 무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한인사회와 경제계 인사, 뉴저지 경제인협회 전직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리본 커팅식을 거행하며 행사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픈식에는 조용래, 박명근 전직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장들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정병화 뉴욕 총영사,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장 등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 33주년과 엑스포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북미주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의 이 엑스포는 2020년에 시작됐으며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고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중소, 중견 회사들에게 북미주 여러 분야 기업들의 CEO들과 매칭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진선 뉴저지 경쟁협회 회장은 지난 행사에서도 이곳에서 매칭된 두 회사가 협력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현지 지금 동포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요. 벌써 올해가 3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한국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시고요. 지금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활성화나 정상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하는데 저희가 많이 도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여기 현지에 계신 저희 동포 여러분들도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 건강식품, 주방, 전자, 미디어, 디자인 등 수십 개의 회사들이 참가했으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K 상품들이 대거 전시돼 쇼핑객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국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향후 유행의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유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 해외 유입 감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탕감 안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 대상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혜 자격을 갖춘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탕감 신청 웹사이트 개설 알림 등 앞으로 제공될 학자금 융자 탕감 정보를 이메일로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르면 9월 첫 주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2가 백신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미 전국에서 새로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한 개량 백신 모두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표적으로 만들어진 2가 백신입니다. 우선 화이자가 22일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마쳤고 이어 모더나가 23일 자사의 2가 개량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지난 25일 미 국립가뭄경감센터에 따르면 뉴저지 중부의 유니온, 서머셋, 미들섹스, 맘모스 카운티 등은 가뭄 3단계인 심각한 가뭄 지역으로 악화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등 뉴저지 북동부 지역의 가뭄 단계가 종전의 비정상적 건조 상태에서 보통의 가뭄 상태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9일 주 환경보호국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뉴저지 전역에 가뭄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한 차례 비가 왔지만 가뭄을 해소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후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가뭄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 80만 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버겐 카운티 오라델 저수지 수위는 지난 20일 기준 전체 총량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85% 수준에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